송생과학입니다. 오늘은 심장에서 이제 피가 흐르게 됩니다. 이 피가 온몸을 다 돌게 되는데 그런 개인 순환계에 대해서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환계는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2시간으로 나누도록 할 텐데요. 혈관과 혈액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화라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소화에 대해서 배웠는데 영양소가 세포 안으로 흡수될 수 있을 만큼 작은 크기로 분해되는 과정을 보고 우리는 소화라고 했었습니다. 영양소, 흡수, 분해라는 이 세 단어가 꼭 들어가야 된다고 했었고요. 소화기관은 소화관과 소화샘이 있었다.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화관하고 소화샘의 차이점은 소화관은 섭취한 음식물의 이동 경로였다. 그리고 소화샘은 음식물이 지나가지 않으면서 소화액을 분비하고 있다.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양소의 소화 과정에서는요, 침에서 아밀레이스가 나와서 그 녹말을 엿당으로 바꿔준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위액에서는 펩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중간 산물로 바꿔준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쓸개즙은 소화효소는 아니지만 지방이 조금 유화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자액 같은 경우는 아밀레이스, 트립신, 라이페이스가 나오는데 아밀레이스는 녹말을 엿당으로 바꿔주고 트립신은 단백질을 중간 산물로 바꿔주고 라이페이스는 지방을 최종 산물로 바꿔주죠. 지방산하고 모노글리세리드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소장에 소화효소가 나오게 되는데 결국에는 엿당을 포도당으로 바꿔주고 중간 산물을 아미노산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눈 속에 수많은 혈관들이 복잡하게 이어져 있습니다. 이 혈관들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걸까요? 그래서 이게 제 눈인데요. 여기에서 보면 혈관도 이렇게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참고로 여기 점이 있는데 눈도 피부다 보니까 저도 이 검은 게 뭔가 위험한 건가 해서 안과에 가서 물어보니까 이게 그냥 피부에 있는 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 홍채도 있고 뭐 수정체도 있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눈이 작용할 수 있도록 눈이 올바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 세포에 이 혈액이 제대로 공급이 되어야지 시력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겠죠. 그래서 앞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 이 혈관들이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혈관 속에는 혈액이 흐르고 있고 혈액은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한다. 기억을 해두시면서 이번 시간 학습 목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순환계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한다. 혈액의 순환 경로를 나타낼 수 있다가 오늘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과학의 세계에 빠져봅시다. 자, 순환계는요, 영양소, 산소, 노폐물 등의 물질을 운반하는 데 관여하는 기관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운반한다라는 거에서 조금 초점을 맞추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인 기관은 심장이나 혈관 같은 게 대표적인 기관이겠죠. 그래서 심장이나 혈관에서 이제 영양소, 산소, 노폐물 등을 혈액에 의해서 세포로 운반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혈액에 의해서 이 세 가지를 운반하고 가져오고 이런 과정에 심장하고 혈관이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돌아다니는 액체가 있는데 이게 바로 혈액입니다. 혈관 속을 채고 있는 성분으로서 소장에서 흡수된 영양소를 녹여서 혈관을 따라서 온몸의 세포로 운반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혈액 같은 경우는요, 2가지 성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혈장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혈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혈장하고 혈구가 이렇게 딱 나뉘어지려면은 어떤 걸 사용해야 되냐면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원심분리기라는 거를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혈구 같은 경우는 밀도라는 게 큽니다. 그래서 아래로 가라앉게 되어 있고 혈장 같은 경우는 밀도가 작아서 위로 뜨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혈장은 약간 액체 성분이고요. 전체 혈액의 약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혈구는 세포가 들어가 있는데 뭐 적혈구라든지 백혈구, 혈소판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혈구가 들어있고요. 백혈구가 들어있고 혈소판이 이 혈구 안에서 약 45% 비율로 들어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심분리기라는 걸 이용하면요, 피를 막 뽑으면 이렇게 빨간색이에요, 다. 그런데 원심분리기를 이용하면은 바깥쪽에는 이렇게 밀도가 큰 물질이 가라앉게 되고 안쪽에는 이렇게 밀도가 작은 물질이 떠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혈장이 약 55% 정도 있는 거고 혈구가 45%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혈장의 액체가 있다고 했었고
혈구는 세포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혈장에는요, 물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단백질도 있고 기타 영양분도 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혈구에서는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의 기능은요, 세 가지를 합니다. 운반 기능도 하게 되고요, 외부로부터의 세균 이런 걸로부터 방어도 하고 조절 작용도 하게 된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피를 이런 식으로 뽑아낸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혈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혈장은 약 90%가 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색깔을 보시면 알겠지만 옅은 노란색의 액체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영양소를 운반하고 세포에 공급하고 세포에 생긴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받아서 다시 운반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장은 여러 가지 물질을 운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 아미노산, 단백질, 지질 같은 것도 있고요. 체온 조절도 하게 되고 면역 작용도 하게 된다는 점을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도 혈장에 실려서 온몸에 운반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따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혈장에 몸을 담가서 이렇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혈구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적혈구가 있습니다. 약간 안쪽이 원반 모형으로 약간 움푹 들어가 있고요. 백혈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혈구가 외부로부터의 세균으로부터 식균 작용을 하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혈소판이 생기면서 피가 멈추는 걸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혈구에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있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혈장에서 같이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일하는 세포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주인공이 바로 적혈구고요. 그리고 백혈구, 호중구가 이제 주인공, 또 다른 주인공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적혈구에서 산소나 영양소가 있잖아요. 세포로 운반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한테 택배를 배송해 준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 친구가 바로 혈소판이라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상처가 났을 때 피가 더 이상 나지 않도록 멈춰주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혈구부터 이제 심층적으로 모양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운데 오목한 원반 모양이 있습니다. 대신에 이 적혈구는 핵이 없습니다. 특징 같은 경우는 헤모글로빈이 있기 때문에 붉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혈구 중에서 혈구라면 백혈구, 혈소판, 적혈구 이렇게 있는데 혈구 중에서 가장 많이 있습니다. 기능은 적혈구 속의 헤모글로빈이 산소 운반 작용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결합 및 분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백혈구 같은 경우는 모양이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모양이 다양하고 핵은 있습니다. 하지만 색깔이 딱히 나타나진 않아요. 그래서 적혈구보다 크지만 혈구 중에서 수가 가장 적습니다. 그리고 식균 작용을 하게 되는데 외부에서 침입한 세균을 잡아먹게 되고요. 항체를 생성해서 몸을 방어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혈액의 역할 중에서 그 운반, 조절, 방어 작용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 방어가 백혈구가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혈소판 같은 경우는 모양이 일정하지 않고 핵도 없습니다. 특징은 혈구중 크기가 매우 작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기능은 혈액의 응고작용입니다. 그래서 상처가 났을 때 딱지가 나죠. 이 딱지가 혈소판 때문에 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출혈을 멈추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몸속에 세균이 침입하면 어떤 혈구의 기능이 활발해질까요? 세균이 침입하면 이 세균을 잡아먹어야 되겠죠. 백혈구의 기능이 활발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 식균 작용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자, 이제 혈관, 이 혈액이 이동하는 관을 보고 우리는 혈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질을 운반하고 기체 교환을 한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혈관은 심장에서 나온 혈액이 흐르는 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혈관의 종류는 동맥, 모세혈관, 정맥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맥에서 모세혈관을 거쳐서 산소도 전달하고 영양소도 전달한 다음에 정맥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담아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맥에서 다시 거꾸로 백을 하면 안 되잖아요. 정맥에서 백을 하지 못하도록 이런 판막이라는 것도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께가 제일 두꺼운 거는 동맥이 제일 두껍고요. 그 다음에 정맥이 두껍고
세포에 이제 산소라든지 영양소 같은 게 전달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모세혈관이 제일 얇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동맥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 동맥은 심장에서 나간 혈액이 흐르는 혈관입니다. 그래서 심장에서 엄청나게 큰 힘으로 이 혈액을 밀어주고 있는 거고, 동맥을 먼저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부 깊숙하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정맥혈을 이제 채취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동맥혈 채취를 하려면은 일반 간호사가 할 수가 없습니다. 레지던트급 의사가 와가지고 정말 조심하게 동맥을 찔러서 그 혈액을 채취를 하게 되는데, 보통 동맥에는 산소가 많이 분포하고 있어요. 이 산소 포화도를 확인하고 싶을 때는 동맥혈을 채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심장에서 밀어주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강한 압력을 견딜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혈관벽이 두텁고 탄력이 강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두꺼운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동맥에서는 맥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경동맥인데 이 경동맥 쪽에서도 맥박을 느낄 수가 있고요. 손목 쪽에 갖다 대보면 여기가 요골동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지손가락에 있는 쪽 손목에 딱 이렇게 갖다 대보면은 맥박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맥박을 느낄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동맥은 혈액이 온몸에 퍼져 있는 모세혈관으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심장에서 동맥이 이렇게 거쳐서 모세혈관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고요. 모세혈관은 동맥과 정맥을 이어주는 혈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혈구가 몇 개가 지나갈 정도로 매우 가늡니다. 그러니까 매우 얇고 가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혈관벽은 한 층의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세포 사이에 혈관벽을 통과한 물질 교환을 하기 위해서는 이 모세혈관 벽도 매우 얇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소 영양소도 공급해주고 이산화탄소 노폐물을 받기 위해서는 이 세포벽 자체가 매우 얇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몸속이 그물처럼 퍼져 있고 촌 단면적이 그물처럼 펴져 있다 보니까 가장 넓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모세혈관의 혈액은요, 결국에는 정맥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심장으로 가야 되겠죠. 자, 그런데 정맥 같은 경우는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입니다. 문제는 피부 가까이에 분포를 하고 있고 보통 이런 데에 보이는 게 다 정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맥은 동맥보다 혈관벽이 매우 얇습니다. 그리고 탄력이 조금 작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혈관벽의 두께 탄력성은요, 동맥이 가장 좋고 정맥, 마지막으로 모세혈관 순이고요. 혈압은 심장에서 밀어주는 힘이 가장 강한 동맥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모세혈관, 정맥순입니다. 그래서 심장에서 가장 가까운 동맥이 가장 혈압이 크고 가장 먼 정맥이 가장 적습니다. 혈류 속도는 밀어주는 속도가 초반에는 빠르겠죠. 그래서 동맥에서 빠르고 그 다음에 정맥, 모세혈관 순서입니다. 모세혈관에서 느린 이유는 이때 산소라든지 이산화탄소 교환 같은 게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혈액이 조금 천천히 흐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촌 단면적 같은 경우는 모세혈관, 정맥, 동맥순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정맥은 압력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압력이 너무 낮아서 이게 뒤로 가다가 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백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판막이라는 게 존재하는 겁니다. 이 혈액이 정상적으로 흐를 때는 이렇게 판막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근데 혈액이 만약에 거꾸로 들어온다 그러면 억지로 이걸 막는 겁니다. 그래서 혈액이 거꾸로 올 때는 판막이 닫힌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동맥, 모세혈관, 정맥의 혈관이 가장 두꺼운 것부터 차례대로 나열해보자. 여기 있는 그림을 보면 동맥이 가장 두껍죠? 왜냐하면 강한 압력에 견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산소나 이산화탄소, 영양소 같은 거, 노폐물 이런 것들을 쉽게 교환하기 위해서는 여기 모세혈관이 가장 얇아야 되겠죠. 그래서 동맥이 가장 두껍고 그 다음에 정맥, 그 다음에 모세혈관 순으로 얇아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똑같이 답이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동맥, 모세혈관, 정맥의 혈관벽 두께가 다른 까닭이 뭘까요? 그래서 동맥 같은 경우는 심장에서 나온 혈액이 높은 혈압을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혈관벽이 두껍고 탄력이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혈관 같은 경우는 한 층의 세포로 이루어진 얇은 혈관이고요.
조직세포와 물질 교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맥 같은 경우는 동맥보다 혈압이 낮지만 혈관벽이 동맥보다 얇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혈액은 세포 성분인 모모와, 그렇죠, 혈구와 액체 성분인 혈장으로 나뉘어진다. 기억해 두시고요. 혈관은 혈액이 흐르는 순서에 따라 동맥, 모세혈관, 정맥으로 구분된다라는 점 확인해 두세요. 땡땡은 산소 운반 작용, 백혈구는 식균 작용, 혈소판은 어떤 작용을 한다? 그렇죠. 산소 운반을 하는 것은 적혈구라고 했었습니다. 혈소판은 피가 흐르는 걸 막아줘야 되죠. 그래서 혈액 응고 작용을 한다. 이런 것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